6.2절 입체 도형의 부피입니다. 자, 여기서는 단면적이 주어진 입체 도형과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주어진 한 직선에 대하여 수직인 단면의 넓이를 알고 있는 입체 도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을 X축으로 정하고 입체 도형이 X축 구간 AB 안에 있다고 하자. 또 이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AX가 각 X에 대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입체 도형을 자른 단면의 넓이를 나타낸다고 하자.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그림처럼 생긴 입체 도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축이 있어요. 그럼 이 직선을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간을 여기 AB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의의 X를 잡았을 때 얘를 단면을 자르면 이 단면의 넓이가 나오겠죠. 자르면 이 단면의 넓이가 나와요. 이 단면의 넓이를 우리는 AXI, 이 단면의 넓이를 AX1, 이 단면의 넓이는 AX2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단면적의 정적분의 기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입체 도형의 부피 V를 근사를 통한 극한을 얻을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얘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자르면 여기 이렇게 잘라요. 계속 이렇게 자릅시다. 이렇게 쭉 잘라요. 그럼 얘를 밑면으로 하는 우리는 기둥을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단면을 밑면으로 하는 기둥을 또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가면 중간에 가면 여기도 역시 얘를 밑면으로 하고 요 구간을 높이로 가지는 이런 기둥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냐면, 그럼 여기 처음에 생긴 요 기둥의 부피는 AX0 곱하기 요 구간의 길이. 요 구간의 길이를 뭐 델타 X1 하면 요 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으니까. 그럼 두 번째 거는 역시 요 밑넓이에다가 AX2에다가 델타 X2를 곱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얘의 넓이는 AXI 스타에다가 요 구간이 되니까 델타 X 빼기 1 이렇게. 그러면 요 기둥의 부피들을 쭉 더한 것은 부피의 근사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식으로 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기둥으로 쭉 한 요것들의 합은 부피의 근사값이 되니까 여기다가 n을 어디로? 무한대로 보내겠다. 점점 더 많이 잘게 쪼개겠다. 그럼 얘는 실제로 뭐랑 똑같으냐? 단면적의 넓이를 나타내주는 함수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값과 같아지겠다. 즉 얘는 뭐가 되겠다?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 정리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정리 6.11, 6.11. 자, X축의 수직인 입체 도형. X축의 수직인 입체 도형의 단면의 넓이가 AX일 때 X는 A, X는 B 사이에 놓인 입체 도형의 부피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다. 자, 무슨 말이냐. 예제 12번. 자, 함수 y는 sin 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긴 하지만 0에서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그럼 얘가 밑면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밑면이고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정삼각형이다.
즉, 요 위에 무언가가 있어요. 요 얘를 밑면으로 하고 이 위에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 뭐가 정삼각형이 이렇게 생긴대요. 그쵸? 자, 다시 여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얘가 y는 sin x 그림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이 위에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우리가 얘를 이 x축의 수직으로 딱 잘랐더니 뭐 여기 얘가 정삼각형이 생긴다는. 그럼 여기를 자르면 얘도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자르면 여기도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임의의 x에 대해서 요 단면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a 제곱이었는데 지금 요 임의의 x에 대해서 요 길이가 sin x죠. 그쵸? 그러니까 ax는 어떻게 되겠다? 4분의 루트 3 sin 제곱 x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피는 자, 여기다 식을 세워봅시다. 부피는 0에서 파이까지 단면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의 sin 제곱 x의 dx. 자, 그럼 이제 적분하러 가면 됩니다. 근데 sin 제곱 x는 적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sin 제곱을 우리가 1차로 바꾸죠. 그럼 얘를 1차로 바꾸는 공식이 뭐가 있었냐면 반각 공식. 즉 sin을 2분의 2x의 제곱으로 바꾸고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의 dx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이제 적분하러 갑시다.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8분의 루트 3을 밖으로 빼고 1 적분하면 뭐가 돼요? x가 되죠? 그 다음 코사인 2x를 적분하면 그쵸? 적분하면 사인 2x의 앞에 2분의 1이 붙어야 돼요. 그쵸? 그럼 0에서 파이까지. 그럼 대입해서 계산하면 8분의 루트 3 파이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 어떤 입체 도형이 x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넓이를 알고 있다면 계산할 수 있겠다 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회전체의 부피를 생각할 수 있어요. 회전체의 부피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름 정리 6.13입니다. 함수 y는 fx가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함수값이 0 이상일 때 곡선 y는 fx와 x축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x축 주위로 회전해서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자, 그림으로 그냥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함수값이 0 이상이니까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 a, b 1위로 회전시킨다고 했으니까 회전체의 모양은 그냥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럼 임의의 x를 정해서 단면을 자르면 얘는 회전체니까 이 단면은 항상 뭘로 생겼어요? 원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 단면의 넓이 AX는 색깔을 바꿉시다. 단면의 넓이 AX는 파이 R 제곱 원이니까 그쵸? 그런데 이 R은 뭐예요? 요 길이죠. 요 길이 파이 Y 제곱. 그럼 실제 Y가 나타내는 건 fx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V는 A에서 B까지 파이 fx 전체 제곱의 dx가 되겠다. 그쵸?
자, 얘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14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얘를 x축 주위로 회전하여 얻어지는 구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우리는 벌써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어요. 뭐였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얘가 똑같이 나오느냐? 자,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를 x축으로 돌리겠대요. 그럼 얘를 돌리면 뭐 임의의 단면을 여기서 아무렇게나 정해서 자르면 여기 이렇게 원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 범위는 마이너스 r에서 r이에요. 그럼 v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r에서 r이고 요 단면의 넓이 파이 r제곱. 근데 r은 y 값이에요. 그러니까 y제곱. 그럼 파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죠. 그래서 파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dx. 그쵸? 그럼 파이 바깥으로 빼고 지금 x로 적분하고 있으니까 이 r제곱은 상수가 되니까 적분하면 r제곱 x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얘가 나오겠죠. 똑같이. 그쵸? 자, 그럼 조금 더 다른 모양의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15번. 자, 포물선 y는 x제곱,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영역을 x축을 회전축으로 하여 회전시킨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 많이 했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교점을 신경 써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럼 얘를 회전시키면 일단 직선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원뿔이 되겠죠. 그렇죠? 그 원뿔에다가 옆에 우리가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원뿔에다가 지금 요거만 했는데 그럼 얘를 회전시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얘는 원뿔에다가 요 가운데 초록색 부분이 비어 있는 입체 도형이 돼요. 그럼 얘는 부피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일단 얘를 계산을 해요. 얘를 회전시킨 거의 입체 도형의 부피에서 지금 요 삼각형을 회전시킨 거의 입체 do형의 부피니까 어디 0에서 1까지 파이 r제곱 r제곱이 y제곱 그쵸? 지금 y는 아까 식이 어떻게 됐었죠? x였었어요. 그럼 파이 x제곱 dx 한 거에서 빼기 안의 부분을 회전시킨 걸 여기를 뺀다 그랬어요. 여기 초록색 부분을 그럼 0에서 1까지 파이 y제곱 그럼 지금 y는 x제곱이니까 x 4제곱의 dx를 빼면 돼요. 그럼 우린 구간이 똑같으니까 얘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다. 0에서 1까지 파이 x제곱 마이너스 x 4제곱의 dx로 계산할 수 있겠다. 그럼 적분합시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5분의 1의 x 5제곱에 0에서 1까지 그럼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15분의 2파이가 되겠다. 그쵸? 그럼 얘네들은 무엇을 잘하면 되냐면 교점을 신경 써서 그래프를 잘 그리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정리가 하나 더 나와요. 앞에서 했던 거는 x축을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거였다면 그럼 이번에는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거에 입체 도형의 부피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럼 이제 앞에 거와 반대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회전축이 y축이니까 얘는 그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y축으로 돌려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회전체가 이런 식의 입체 도형이 생길 거예요. 그럼 단면으로 자르면 얘 역시 원이 나오죠. 그럼 얘는 파이 r 제곱인데 반지름이 요 길이에요. x값이죠. x값. 그럼 파이 x 제곱인데 우리는 y로 적분할 거라 요거에 사실은 역함수를 계산해서 제곱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y로 회전시키는 것은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함수라는 표현보다는 이 주어진 곡선을 x는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예제 18번. 곡선 x는 루트 4-y 제곱과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회전시킨대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 일단 얘가 어떻게 생긴 곡선인지 루트가 있으니까 일단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되고 분사, 즉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데 지금 x는 루트니까 어디? 여기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x축, y축일 때 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얘를 회전시킨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축이 x축이거나 y축이 아니니까 이 회전축을 x축으로 옮겨야 돼요. x축이나 y축이 되게 옮겨야 돼요. 그럼 옮기기 위해서 이 자체를 다 어느 쪽으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가도록 하겠어요. 그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 가면 x-1은 루트 4-y 제곱이 되고 축은 x는 0이니까 y축이 되겠죠. 그럼 얘는 또 그림이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옆으로 1만큼 갔으니까 x는 1을 기준으로 이해가 되고 그쵸? 요 원 반원이 되고 얘를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거니까 얘를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요런 원 반구가 있는데 가운데 원기둥이 비어 있는 즉 여기 가운데 원기둥이 비어 있는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부피를 계산하느냐? 이 초록색 부분을 요 부분을 회전시킨 거의 부피에다가 요 안에 원기둥 즉 얘는 x는 얘는 요거 x는 1이라는 직선을 회전시킨 거에 부피를 빼면 돼요. 아셨죠? 자, 뒤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그럼 이제 식으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되느냐? 구간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파이. 얘의 식은 지금 얘를 회전시켜 간 거. 얘를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합시다. 회전이 아니라 일단. 그럼 여기다가 평행이동 시킨 거로 생각을 하면 지금 얘는 x축이 똑같고 얘는 뭐가 되느냐? 얘가 y축이 되고 얘는 x는 1이 되고 얘는 얘가 돼요. 그러면 파이 여기서 반지름은 x값이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4-y 제곱 더하기 1 전체 제곱에 파이 1 제곱에 dy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잘 나와 있죠? 여기를 제곱으로 풀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앞뒤로 따로따로 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은 그냥 다항함수 적분이니까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데는 어디예요? 여기죠. 루트. 그럼 루트
4 마이너스 y제곱 인테그랄 dy. 얘는 어떻게 적분하느냐? 그리고 앞에서 배웠죠. y를 이 사인 세타로 치환하셔가지고 적분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럼 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앞에서 배우고 우리가 자세히 했던 거라 이 적분 자체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다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셨죠? 그랬더니 요런 결과가 나오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x에 관한 양함수로 주어진 평면 도형을 y축 주위로 회전하여 얻어지는 회전체의 부피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회전체의 부피는 적분 구간의 각 분할에 대한 중간의 빈 원통들의 부피 합으로 근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입체 도형이 생긴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다 이거 다 원이에요. 그럼 구간이니까 여기는 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y는 fx, y는 x에 관한 함수인데 얘를 y로 회전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회전시키는 거죠. 얘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를 회전시키는데 지금 여기 직사각형 회전시키는데 얘를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긴 원기둥과 이렇게 생긴 원기둥이 하나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깥 원기둥에서 안에 원기둥을 빼면 지금 요 그림, 요 파트, 요게 약간 갈색으로 색칠된 요 원기둥의 부피가 생겨요. 그렇죠? 그다음 역시 여기를 또 회전시키면 여기 밖에 또 원기둥 모양이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쌓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원기둥의 넓이의 합으로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겠다는 건데 얘를 역시 시그마 리미트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v는 2파이 곱하기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 ab는 x의 범위예요. xy dx. 자, 다시 써봅시다. 2파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주로 어디다 갖다 써먹냐면 즉 y축으로 회전을 하는데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함수들. 자, 이제 20번 y는 코사인 x. 자, 그럼 그림. 코사인 x는 어떻게 생겼어요? 코사인 이렇게 생겼죠. 그쵸? 0에서 여기 1, 2분의 파이까지 얘를 y축으로 회전시키래요. 그럼 뭐 이렇게 생겼겠어요. 이런 모양이. 그럼 사실 우리는 그러면 부피는 y축 회전이니까 0에서 1까지 파이의 r제곱 dy 해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파이 반지름은 x. x니까 그럼 여기서 코사인 인버스 y의 제곱에 dy를 계산하면 돼요. 근데 사실 코사인의 인버스, 코사인의 역함수를 우리가 적분하는 것도 부분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 역함수의 제곱을 적분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방금 위에서 배웠던 그 방법. 알겠죠? 배웠던 정리 19번을 활용해서 계산하겠다. 역함수를 구하기 어려운 것들 내지는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 어떻게? 자, 구간을 일단 어디로? x의 범위로 바꿔주고 2파이 x fx니까 코사인 x의 dx. 그쵸? 그럼 이제 우리는 x 코사인 x는 앞에서 부분 적분을 활용해서 적분을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파이 제곱 마이너스 2파이가 나오더라. 자, 여러분들은 실제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자,
오늘은 우리가 입체 도형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안에 나와 있는 예제들을 각자 알아서들 구석구석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과제 연습문제 1번에 3번 요거 3번 풀 때 R은 3으로 H는 2로 놓고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2번 Y축 회전은 요거 2번 꼭 그림을 그려가면서 풀도록 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그 다음 5번, 마지막으로 8번. 자, 과제를 할 때 꼭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겨냥도를 계략적인 그림의 형태를 그린 다음에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까지 그려서 문제를 풀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